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화 지역화 8주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노트북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뭐 좀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쉐비란 말을 쓰죠. 쉐비하게 보여서 또 지난 시간에 무척 오래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1시간이나 2시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시간에 오버도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한테는 미안도 하고 그래서 정장을 입고 좀 차분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Please do make yourself at home.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도 예정 목자는 수입 대책 공업화 정책에 대한 신고전학파의 비판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얘기를 근데 간결히 하고 여기 오는 게 이해하는 도움이 돼서 제일 좀 지향한 것은 우리는 세계화, 지역화, 그리고 간헐적인 정부 개입이 있는 중증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든지 시장을 믿기 때문에 시장을 믿으면 자유무역을 하는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산업혁명 때 영국의 아담 스미스고 아담 스미스는 국부라는 책에서 분업과 특화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분업과 특화를 두 나라에게 보면 영국은 면방직에 특화하고 포르투갈은 포도주 생산에 특화한다 그렇게 설명드렸고 그러면 한 나라가 두 재 다 절대 우위가 있으면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데 리카르도는 그렇더라도 비교 우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비교 우위가 국제무역 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드렸고 추가로 조금 덧붙인 얘기는 고전학파는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바뀌면 노동 가치설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중상주의는 행정적 규제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 가지고 정부 개입을 최소한으로 한 야경국가를 주장하면서 자유방위를 주장했다고 그러고 제가 강조한 점은 그러면 고전학파는 부국간병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 하면 중상주의와 마찬가지로 부국간병을 추구했는데 방법을 시장 기능에 맡긴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유무역주의고 보호무역주의는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이 늦게 일어난 독일이나 미국에서 그대로 두면 영국의 공산품이 홍수처럼 밀려오니까 일정 기간만 관세를 가지고 보호를 하자 그렇게 얘기했고 그걸 경제학으로 설명하면 유치산업보호로는 외부유가 중에서 플러스 외부유가가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국가가 없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했다.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한 보호주의가 굉장히 많은데 그 보호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론에는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고전학파는 자본이 축적되거나 인구가 증가하거나 기술 진보가 있어야지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 성장이 경제 발전하고 같이 봤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는 어떻게 보냐면 고전학파는 국부론처럼 축적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착취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그런 정치 경제적 색채를 조금 약화시키고 영어로 미티게이트나 딜루티드 시키고 저걸 강조하는 거죠. 효율성에서 균형 개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보다 조금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소비자 균형은 소비자 균형이 극대화되는 거고 생산자 균형은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에서 벗어나는 것을 왜곡이라고 하는데 왜곡이 생기는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전학파는 축적을 중요시하고 신고전학파는 균형을 중요시하니까 영어도 같이 알아두세요. 고전학파는 클래식스는 쉽게 얘기하면 어큐뮬레이션을 중요시했다. 그럼 네오클래시칼은 뭘 중요시했느냐? 이퀄리브리엄을 중요시했다. 그럼 이퀄리브리엄의 반대가 무슨 개념이냐? 뭐 비효율이라든지 왜곡, 디스토션 그런 개념이 있다고 그러고 경제 발전론은 엄밀히 얘기하면 2차 대전이 끝나고 식민지역이 바뀐 거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많은 학파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대충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많이 설명하다 보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거기에서 균형 성장 이론을 우선 설명했습니다. 유럽 남부는 못 살고 북부는 잘 사니까
빅부시 티어리, 국가가 사회간접 자본을 만들어주면 그 경제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사회간접 자본, 도로나 항만, 비행장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라 했고, 그걸 주장한 사람은 워싱턴 노단이나 넋이라고 말씀드렸고, 미국의 허시만은 남미를 보니까 성장이 동태적이라면 연관 효과가 높은 쪽, 링키지가 큰 쪽을 밀어줘야 되는데, 조선 사람을 얘기하면 백워드 링키지는 부품 사람이 되는 거고 포워드 링키지는 해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많이 가져오는 거는 그 후방 링키지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그 백워드 링키지를 업스트림, 그 반대를 다운스트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알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발전론자에서 수익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국제경제학책이나 경제발전책을 보면 프레비시, 싱어, 뮤다를 설명하게 되는데 프레비시는 교육 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수익 대체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사람은 아르헨티나의 영광이 무너진 원인은 수익 대체를 못해서 그렇다. 그러고 그 사람은 원조 대신에 무역해 줬다면서 웅크타드를 만들 걸 주장하면서 트레이드 인스테드 에이드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싱어는 뭐냐면 똑같은 그 수익 대체를 강조했는데 그분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연관 효과가 없는 데 가니까 그것을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즉 그 산업혁명이 늦게 일어난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원자재나 뭐 바나나나 그런 거 재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뮤이달은 스웨덴 경제학자인데 이분은 굉장히 위대한 경제학자입니다. 케인즈 비판을 쓸 정도로 굉장히 위대했는데 그분이 동남아시아 벵글라데시 가서 보고 느낀 거는 개독이 못 사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론적으로 맞을지는 모르지만 요소시장이 경직적이라든지 가격이 위아래로 안 움직인다든지 정보가 밑에 움직이게 되면 이게 제대로 안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은 에이시안 드라마에서 그 인도가 무역을 해서 못 살았기 때문에 무역을 잘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면서 하면서 경제학 외에 뭐 앤트로폴로 인류학도 들어가고 정치학도 들어가고 사회학도 들어가서 이걸 컴포지트 이펙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런던 스쿨 이코노믹스 학장인 바우어가 굉장히 비난했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된다.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경제가 발전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옛날이야 1980년대죠. 박사학위 공부할 때라든지, 박사를 갓 받을 때는 저도, 그거는 미달을 좀 무시했습니다. 아이, 그런 사람이 뭘 풀 수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세상을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에이시안 드라마를 이론적으로 백업해 준 사람이 누구냐? 스웨덴의 린다인데, 스테판 린다는 잘 살고 못 사는 건 무역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무역이 왜 중요하냐면 영국도 무역인의 날이고 다 무역인의 날이 있는데 외국에 수출하면 공장이 그만큼 더 돌아가고 외화를 더 벌어들이니까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산업 구조가 전환이 돼서 농업에서 경공업, 중공업, 중화학공업 서비스 산업으로 발달해야 되니까 그 사람 쓴 책 이름이 An essay on trade and sub-transformation인데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역이 일어나는 걸 대표 수요가 비슷하면 무역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부 유럽 국가들이 서로 다른 자동차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은 trade thrived among similar income bracket 소득이 비슷하면 그 뭐라 그러나 그 무역이 번성한다 그런 식으로 설명했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대표 수익 겹치는 게 없으니까 니들이 자원이 많으면 수출을 하고 또 대표 수를 모르는데 독점적 경쟁 시장 들어가기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으니까 R&D도 안 되고 하니까 프루덴셜 조심스럽게 하라고 한 사람이 린다입니다. 그래서 린다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공부할 건 이 사람들이 신고전학과가 공개할 대상을 세 사람만 세우면 처음에는 프레비시, 싱어, 뮤이달을 놓고 그 카페터 범위를 했습니다. 그게 그 리틀, 스코트, 스키터프 같은 사람들이 OECD에서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인도 이런 몇 나라에서 트레이드 인더스트리즈 온 디벨로핑 컨트리즈로 해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관세를 가지고 완제품은 못 들어오게 하고 부품은 들어오게 해서 조립해서 파는데 트랙터를 만들었는데 세계 물가는 100만 불인데 그래서 만들면 이 가격이 200만 불이니까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마이너스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거다 그래가지고 잘못됐다 그렇게 공격을 퍼부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미세가 가니까 다 수입 대체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 가라앉았을 때 수입 대체를 또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린다입니다. 그래서 린다가 그 미국의 컬럼버스 대학을 나왔는데 컬럼버스 대학이 국제경제로 굉장히 알려진 대학입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학교 평판이 좀 떨어졌다고 그러지만 국제경제이나 국제금융 쪽에서 굉장히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크루이거도 그렇고 마그와티도 그렇고 린다도 그렇고 콜롬비아 대학하고 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한 사람은 가격기구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합리적 이유를 대면서 즉 생산 요소 시장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린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신생공 국가의 케이스를 몇 개 들면서 그러니까 1960년대 우리나라가 수출 지원적 보호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절하를 200% 하고 60년대 초에 그리고 이자율을 10% 14%로 올리면서 뭐 대출 이자율도 많이 올렸죠. 그래서 그 금융자산을 GNP로 나누는 게 금융심화 비율인데 그 우리나라는 평가 절하하고 그 금융심화를 하면서 개방체제로 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60년대는 개방했을 때 우리가 외화가 없어서 개방한 겁니다. 미국 원전을 받다가 57년까지는 외화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급격히 감소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은 그 평가절하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절하 하면 우리가 물건을 더 주고 덜 가져온다는 생각에 반대했는데 어떻게 사회혁명이 나고 5.16 혁명이 나고 이게 바뀌면서 수출 제한적 보험이 좋다고 그 세미나 페이퍼 아주 그 좋은 글 쓰신 분들은 마고와티하고 크루이거 교수가 미국의 내셔널 뷰로 이코노미 리서치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그 처음에는 아메리칸 이코노미 위에 글을 따로 공동으로 발표하고 그걸 책을 써서 만들어내고 그걸 보고 몇 나라에서 보고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를 작성을 할 때 우리나라 수출지원적 공화 정책에서 성공 여부를 한 분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한국개발연구원에 계시다 서울대학 교수로 가신 홍원탁 교수님께서는 핵시올린 정리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요소 집약대에 맞춰서 수출했으는 비교에 따라서 성장이 잘 됐다 해서 팩트 인텐시티 어널리시스를 가지고 분석한 거고 다른 한 학파는 그 유섬이죠. 미국 그 자문을 오랫동안 하다가 경희대학교 가신 김광수 교수님하고 미국의 하버드대 웨스트워드하고 프랭크가 세 분이 쓰신 우리나라의 그 무역 구조에 대해서 수출 유인이나 수입에 대해서 실효 관세를 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한국은 수출이나 수입 대체 간에 그 큰 편파가 없고 산업가에도 적으니까 자원이 중립적이면서도 경제가 성장해서 성공했다 쓴 것이 그 당시 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흥공에 대한 글이 몇 개냐면 처음에는 홍콩, 싱가포르, 우리나라, 대만에서 포드래곤즈 그렇게 썼다가 그 크루이거 바그라이트 할 때는 거기다 터키, 멕시코에 몇 나라 더 들어갔죠. 그래서 수출 지원적이 좋다고 그렇게 쓴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린다를 공격할 때는 린다가 얘기한 게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건 좋은데 대표 수요가 겹치지 않으면 그 수요를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설령 선진국의 수요를 파악하더라도 그 업마켓에 들어가려면 마케팅이나 R&D나 이런 게 너무나 돈이 들어가서 prohibitive running cost, 진입이 쉽지 않으니까 가진 거 가지고 광산이 많은 거 갖다 팔고 무역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분이 얘기한 건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의 요소시장은 굉장히 경직적이다.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이나 노동시장이나 신축성이 적기 때문에 린다가 그렇게 주장한 거고 사실 크루이거 마그와티가
공동으로 아메리칸 이코노미 리뷰에 발표한 글이나 이 글의 목적은 린다 너랑 나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네가 말하는 거 틀리지는 않는데 네가 말하는 게 좀 스위핑 아규먼트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스위핑 아규먼트가 뭐냐면 빗자루를 쓰는데 논리가 이렇게 앞뒤가 잘 순탄하지 않다 그래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는 논쟁적으로 수출제한조건이 승리한 것 같이 보였었는데 74년에 중동 4차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미국도 유동성 함정이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세계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선진국이 이제 보험 위주로 바뀌게 되는데 역사적으로는 유치산업을 관세를 했는데 선진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업이 생기고 국가가 보조금을 주니까 어떤 잘 나가는 산업은 좀 키워주려고 보조금 위주로 하면서 비관세 장벽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가트는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무역 장벽을 없앴는데 세크레타리에트는 스위스의 지네바에 본부가 있고 상공부 장관이 모이는 게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케네디 라운드는 항목별로 관세를 낮춘 것을 리니하게 낮춰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그러나 수출 진작에 크게 했는데 그게 또 역설적으로 됐어요. 세계가 막 잘 돌아가니까 패전국인 일본이나 독일이 외화를 무척 벌어들이니까 독일의 외화 보유고가 미국보다 커지니까 사람들이 달러가 하드 카런시라고 그러죠. 가장 강한 하드 카런시인데 의문을 좀 갖기 시작했습니다. 달러가 갑자기 평가절하를 2배로 하면 내가 벨기움 은행 총재인데 내가 1,000억 불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자산이 반으로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실물 투자를 많이 해서 흔들릴 테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오펙이 석유 인바우 할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도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충격이 적었고 다른 신흥공업국은 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이어지겠지만 그래서 사실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이나 대만이 시장 기구에 따라서 성공한 거냐 아니면 정부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했냐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수정주의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알려진 암지den이라든지 제가 했던 서세대학 기타 예를 들어간 호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버닝 더 마켓 시장을 지배한다 그래서 아시아는 개입을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아시아 국가는 어떻게 보면 독일이나 일본까지 산업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물건을 파는 거지 자유무역은 아니라 그래가지고 세계연맹에서 1994년에 에이시안 미러클을 쓸 때 이스트 에이시 미러클을 쓸 때 우리도 보니까 개입은 했지만 개입을 선별적으로 잘했다 그러면서 거의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 자체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게 서양인의 분석 툴로 보면 동양을 분석하기에 어떤 한계가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메꿔줘야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970년대 우리나라 중화공업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럴 때 신구전화 분석에 따르면 왜곡이 컸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는 거고 수정주의자는 그 외에 대부분 이제 국제연구하신 분들은 아니야 그나마 그때 중화공업을 해가지고 미리 공장을 지어서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까지 한 것은 영국의 고전화폐 자유무역주의, 독일하고 미국의 보호주의, 그리고 유치산업보호론, 그리고 경제발전론은 경제성장하다는 점은 질적인 평가가 들어가니까 GNP, 1인당 GNP가 2배로 늘어도 대량의 빈곤이나 대량의 실업이나 개인별 소득이 개선이 없어서 안 된다고 보는 거고 발전론자는 복잡하니까 제가 균형 성장 이론은 사회간접 자본인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고 불균형 연관 효과를 크게 하는 거다. 그 정도만 설명드리고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소득주도 성장 어떻게 나왔냐 그렇게 물어보면 남의 구조론자는 통화론자처럼 통화량이 많아서 인플레이션 된 것이 아니고 산업 구조가 안 돼가지고 고스톱 가다 멈추고 그렇게 되면 핫도시 때 고스톱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로가 개독에 보니까 인포멀 섹터가 고용효과가 크다 그래서 인포멀 섹터는 딴 사람 다 얘기했어요. 미달 얘기했는데 부풀려가지고 그걸 하면서 인포멀 섹터를 하면서 베이직 니드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은행하고 서세 경제발전연구소에서 Redistribute with Growth 성장하게 재분배를 해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베이직 니즈를 하지 않는데 베이직 니즈는 어느 나라에서 하냐면 케냐나 탄자니아 같은 데 쓰지 대한민국에 쓰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주사파가 합쳐져서 된 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치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도 즐겁게 지냅시다. 뭐 날씨도 따뜻, 봄도 좋고 꽃향기도 좋고 그래서 뭐 산책하기도 좋은 날씨인데 뭐 고리타분 얘기해봤자 서로 또 코로나도 있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cheers 이제 뭐 cheers 그러면 술 먹을 때 뭐 헤어질 때도 하고 그런 좀 기분 좋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에서 롤 주장한 사람은 프레이비싱어 미달이 있었는데 각각 교육 조건의 개선, 해외 직접 투자의 연관효과 증가, 미달은 백래시 이펙트라고 알려드렸고 그 린다는 쉽게 말하면 대표 수익론 가지고 개도국은 생산에서 경직적이니까 무역에 함부로 뛰어들면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된 겁니다. 그럼 잠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종합추진 자연형 논자는 아직 결코 스틸 컨트롤 논쟁 중이니까 이슈제 스테이크입니다. 논쟁 중이고 저도 그런 글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잘 살게 된 거는 시기가 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계 그게 확 늘어날 때 많이 수출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도 부지런했고 규모 경제를 활용해서 그렇게 됐는데 면방직까지 얘기했는데 면방직을 3개월로 만드는 것보다 다른 나라는 유엔 생산 체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탈리아 가보면 30분마다 색상과 디자인이 다른 걸 만든다든지 일본은 탄소 섬유를 만든다든지 미국의 계획 같은 거는 독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제품 차별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제품 차별화할 때 제일 두 가지 요소는 R&D하고 마케팅 능력이고 여러분이 취업할 때 필요한 것은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아니고 핵심 역량이나 암묵적인 지식 네트워크가 중요하니까 그런 데를 조금 이렇게 쉐드라이턴 여러분한테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자격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여기 지금 한 것에 빠뜨린 게 뭐가 있냐면 정통적 무역 이론하고 무역 정책을 알려드렸는데 다른 각도에서 얘기할게요. 한 나라에서 자원 배분이 잘 되면 파레토 최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파레토 최적을 영어로 얘기하면 we cannot improve the welfare of someone without reducing someone else니까 세테이션 포인트죠. 만족이 포함된 상태인데 금방 어떻게 좀 지웠어. 만족이 포함됐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자유무역을 하면 두 나라 간의 파레토 체제 글로벌 체제에 대해 자유무역이 좋다는 겁니다. 무역 이론은 우리가 오토독스, 컨벤셔널, 트래디셔널 그러면 스미스나 리카르도 바나 핵조리를 적는 게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도 있으니까 우회 생산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 라운드아바웃. 제가 쉽게 얘기해서 손으로 물고기 잡으면 10마리예요. 그물 만들면 100마리, 어선을 만들면 1000마리 되니까 그걸 집어넣어서 본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설명드릴 때 미국은 자본이 많으니까 비행기나 컴퓨터를 싸게 만들고 우리나라는 가발이나 의류를 만드니까 교환을 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드렸고 이 정통적 무역이 이론적으로는 핵쇼린이고 그걸 실증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맥두걸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하고의 핵이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게 선행관계가 있나 해서 약간 맞다 그런 거고 이론적으로 틀렸다는 건 요소집약과 역전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데 왜 타이나라는 노동집약적이고 미국은 자본집약적이면 1대1의 비율, 유니크한 관계가 무너지지 않냐 그럽니다. 수요는 가격이 함수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1대1 대응이 안 되면 이론이 성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도에 민환하는 사람이 생산함수를 분석해 보니까 팩터 인텐스 리버설 반대될 때는 이게 틀리다고 했는데 그런 생산함수가 1000만 개 한 개 있을까 없을까 해요. 그래서 요새 코로나 백신 만들 때 미국의 존슨앤존슨이 600만 명인가 700만 맞췄는데 제브라 그러죠. 건조증 맞췄는데 6명이 혈전이 생겨가지고 지금 판매를 중지하고 있는데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게 이제 규제하는 기관인데 그런 게 적은 걸 포시트라고 그럽니다. 아주 적은 거. 무시도 좋으니까 핵효린 적에 이론적으로 맞다고 그러고 레온테이프는 미국이 그런데도 노동집약을 수출하니까 틀렸다고 그랬는데 피터 케넨이 그 노동에 인적 자본이 휴먼 캐피탈 들어갔으니까 nonetheless, nevertheless 핵효린 적이 맞다 그러고 그 다음에 쭉 발달하는 건 노동과 자본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론이 제일 좋은 이론이냐 그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그래요. 최근에 이론이 복잡해서 답이 없으면 고전을 읽는 것이 빠르다. 로빈슨이 얘기한 것처럼
핵시올인 정리가 아무리 발달했어도 리카르도만 못하다. 왜 그러냐면 리카르도는 적어도 기술의 변화나 국가 간의 이득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합니다. 핵시올이 너무 정태적이 아니냐 그러고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배틀리 오린 1975년인가 76년에 자기가 만든 이론에 대해서 커다란 국제회의를 어렵게 해서 제목이 뭐냐면 International Allocation of Economic Activity에서 자기 가설을 조금 늦추면서 엎어질 했습니다. 그래서 정통적 무역 이론이 뭐냐 그러면 핵심의 정리도 알아두면 되고 관세를 제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나라 파운데이션은 수요 수준이라고 공급이 올라와서 가격이 5만 원인데 프랑스한테는 3만 원에 가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게 되면 소비자는 잉여는 증가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더 많이 쓰고 이렇게 되는데 유치산업 보호를 하게 돼서 가격을 10,000원 올리면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가 생산자가 좀 가져가고 제일 왼쪽에 가운데는 정부가 관세 수비를 가져가고 자중 손실 부분이 없어지니까 관세는 좀 그런 비효율적이다 그런 게 있고 쉽게 말하면 관세 그래서 무역이론을 설명할 때 제가 미리 생각 설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국수는 노동 지방이 커지면 좀 완만하게 되고 미국은 세로 축에 비행기를 갖다 가파르게 되는데 우리나라 물건을 국제시장에 가면 이게 비춰지니까 경사가 급하게 되니까 거기 접하는 어느 점이 있을 때 생산 가능 사회물자 별이 멀어지니까 자유무역을 하면 소비량이 증가하니까 잘 산다는 그런 건데 그럼 똑같이 보호무역을 하면 사회물자 별이 원점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것은 그럼 최저관세가 뭐냐? 모든 관세는 후생을 감소하지만 최저관세는 후생을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사회물자에서 원점수를 이동한다. 그걸 설명하다 그러면 자중손실이 예를 들어 20억 원인데 우리가 독점액에 있어서 틱틱 연속구에서 그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나서 다 해피엔딩이 돼서 우리나라 여자들이 랑콤 파운데이션을 다 수입했다. 과장법입니다.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이 줄어드니까 걔네들이 수출이 줄어들면 생산이 줄어드니까 요소 가격이 떨어지면 제품값도 떨어지니까 우리는 수입을 낮은 가격으로 사니까 우리는 교육 조건의 개선입니다. 이게 비용 편익 분석인데 우리의 베니피트는 50억이고 코스트는 자금 손실은 20억이면 우리가 30억을 버는 거죠. 해리 존슨이 여기서 한 얘기 뭐냐면 해리 존슨은 밀턴 프리드만 다음에 통화론제 2인자입니다. 최저관세만 유일하고 나머지는 다 잘못됐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벌린이 대표적으로 벌린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유치산업은 정당성이 있지만 그거는 관세보다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한 거고 해리 존슨도 여기서 강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관세는 있긴 있지만 우리가 줘야 할 것은 그냥 뭐라고 그러나 저걸 하자 보조금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강의를 줄였는데 오늘 한 40분 될 거예요. 다음부터는 한 30분에 하고 조금 오목조목하게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해지십시오.